눈은 느린 입술은 버져 몸은 이미 리듬을 타고 있어 흔든 건 너였고 무너진 건 나였고 근데 이상하지 그게 좋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태현입니다. 이렇게 시작할 줄 알았지? 아니거든. 오늘은 좀 덜 나대고 싶다. 왜냐면 피곤해요. 일 끝나고 오니까. 평일이라 지금 다들 퇴근 시간일 텐데 고생하셨고 이게 듣는 사람들만 고생한 거야. 알았지? 요일 감각이 이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내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게 거의 매년 그런 것 같아. 이게 10년째 그러는 것 같아. 오늘 무슨 요일이지? 아, 오늘 화요일이구나. 이렇게. 근데 술집도 가만 보면 아유 무슨 다 술집이야 진짜. 술집도 가만 보면 무슨 요일 이름 술집 많아. 막 화수목 막 수요비 막 이런 거. 가보진 않았지만 저기 시원하게 샤워를 한번 쏘리고. 요즘 내가 샤워하는 시간이 좀 늘었거든. 늘어봤자 남자들이 샤워를 하는 거는 평균 10분에서 20분 내지. 그냥 이렇게 딱 물 틀고 멍 때리고, 일부러 멍 때리라고 물줄기 맞으면서 약간 적절하게 따뜻하게 맞고 있으면은 생각을 덜 하게 되잖아. 나의 고민이 있다면 잠시 생각을 꺼두고 싶다는 거. 그 생각이 이렇게 뭐 대단할 거 있나. 무튼 내 이거 한 게 지금 내 어떤 지금 이렇게 노트식으로 업로드를 한 게 오늘이 벌써 10회째네. 10회라. 이게 상당히 되게 길게 한 것 같아. 이 두 자리 숫자로 이렇게 업로드를 한 게. 네. 그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 모르겠지. 나도 남의 거 유튜브를 봐도 나는 이거 업로드하는 계정이랑 저기 시청 계정이랑 따로 있는데 이거는 올려놓고 바로 나 이제 계정을 돌려버려. 시청 계정으로. 근데 요즘에 희한한 게 내가 이거를 본 계정이라고 하자. 지금 정태형 계정이 부계정이 이제 저기 뭐야 저기 시청자 계정 시청 계정인데 알고리즘이 내가 진짜 구독을 한 1000명 넘게 한 것 같아. 한 2000명 했나? 그냥 보면 이거 해볼까. 근데 신기한 거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안 떠. 내가 누굴 구독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봤던 영상만 떠. 요즘에는 어떤 시사, 어떤 뉴스 이런 거 위주로 뜨고 나머지는 안 뜨더라고. 보니까 내가 클릭하는 게 몇 개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유튜브도 잘 안 보게 된달까. 그러니까 안 보게 돼.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것도 안 보게 돼. 와, 이게 어마어마한 정글인가. 이런 생각 안 드나? 나 한편으로 크리에이터의 시대는 갔다. 그럼 어떤 시대가 도래하느냐?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이런 느낌은 있어. 어떤 반드시 저기 어떤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유튜버라는 존재를 해야 될까라는 퀘스천 마크에는 나는 가위표를 썰어버리고 싶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 나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 내가 생각한 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업로드를 해야겠다고 하는데 이 방송이랑 포맷을 딱 키지. 그러면은 이게 내가 뭔가 이 유튜버 모드가 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도 뭔가 톤이 달라져. 톤이 달라지고 뭔가 이게 내가 좀 서비스를 하고 있나 막 이런 이따위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건 사절인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나를 이 플랫폼 속으로 갈아 넣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지. 근데 그런 느낌이 들면은 난 되게 하기 싫더라고.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고 있어. 솔직히 그렇게 내가 이걸 하면서 재미는 그렇게 없거든. 내가 그렇게 재미가 없어. 근데 그건 다들 마찬가지일 거야. 근데 재미가 문제가 아니라 재미는 없는데 뭔가 계속 파고들고 싶고 이거를 내가 내 기억 속에 흔적 속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게 남겨두고 싶지는 않더라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보면서 어떤 느끼는 이런 압력, 어떤 그 긴장감, 이게 때로는 굉장히 고민거리도 되고 흔들리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좀 가끔씩 짜증나기도 하지만 내 머리가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의 축이 되더라고. 그래서 하고 있어요. 10년,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아. 2017년쯤에 제가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책 제목은 작업의 실체. 와, 그때 나 딱 책 표지에 얼굴 사진 박아놓은 거 생각난다. 그거 허해가지고 진짜 귀여워 죽겠어요. 그 당시에 뭔가 열받아서 썼었어, 책에 대해서. 근데 내용은 지금 생각하면 그런 책을 안 쓰지. 안 쓸 거야. 근데 그때는 썼어. 그리고 썼어야 됐었고. 그리고 후회가 없어. 약간의 쪽팔림, 글쎄, 그건 모르겠다. 어쨌든 그 내용은 책받침을 쓸 판인데, 책이란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꼭 책을 반드시 사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읽어야 된다. 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두는 것. 그럼 언젠가는 읽겠지. 못하는 한 구절이라도. 아직도 나도 이제 저기 보이는 나의 어떤 책장 칸에 책들이 있는데 나도 사놓고 이거는 읽어봐야지 해놓고 안 읽을 책들이 수두룩해. 그냥 블루머신인가 뭔가 보이네. 뭐 있어. 생명 그 자체의 감각. 와, 돌아버리죠. 제 책은 책이라고 생각 말고 정태현의 굿즈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굿즈를 갖고 있다. 나중에 우리가 우연찮게 얼굴을 보게 되면 커피 한잔 사기로 하겠습니다. 인정? 인정. 이제 그때 이제 작업의 실체라는 책을 썼었을 때로부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작업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난 코페르니쿠스가 생각이 나.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을 했을 때 그 당시 시대 분위기와 그 군중 심리, 그 모든 지식인, 여론, 뉴스
지금이랑 똑같겠지. SNS가 없더라도 호해요 호해 하면서 막 뭐가 발견됐어요 막 이랬겠지. 그때는 천동설이 압도적으로 우리의 인지를 지배했다라는 거지. 모든 건 지구가 중심이고 다른 행성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함으로써 이 개소리임이 밝혀졌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주장을 했을 때도 당연히 반발도 있었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얘가 뭔 쌉소리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럼 뭔가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일 때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아인슈타인과 뭐 닐스 보어나 이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을 주장을 했었을 때 더럽게 싸웠다며. 그리고 그런 양자 역학이 굉장히 현대 물리학에서 대세로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기까지도 무려 길게는 100년, 최소 50년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 그런 것 같아.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물음.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건 이거라고 얘기해보고 싶은데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창한 것까지는 아닌데 6살 때였어. 6살 때 뭐 길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세상이 연극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내 주변에 가족들도 있고 뭐 저기저기 하는데 뭔가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나는 거야. 뭔가 고정된 형태처럼 레파토리처럼 느껴진 거야. 그게 6살 때 비스무리하게 느껴졌고 막 9살 때는 막 천장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데? 그렇게 느꼈었지. 뭐 어떤 뭐 애기의 공상일 수도 있는데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난 그게 유효해. 작업의 실체 그 작업을 생각을 했을 때 작업은 천동설이랑 똑같았어.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상대 반응을 수학하는 모델이지. 이게 천동설에 쓴 기법이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예외적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주전원 즉 하나의 원을 그리고 또 이게 이거 이상하네 이거 왜 안 되지? 또 원을 그려 그다음에 또 원을 그려 그게 계속 늘어났더라고. 굉장히 많이 그렇게 땜빵질을 한 거야. 덕지 이거는 나는 어떤 남녀 사이 관계로 가져와 왔지. 인지적 보정 장치가 점점 늘어나는 건데 성격이 이래서 그래, 멘트가 구려서 그래, 프레임에서 밀려서 그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래, 이건 또 매력이 없어서 그래. 성격, 말, 프레임, 정신적 어떤 문제, 매력 같은 단어만 보이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꼈어.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평가와 판단은 늘어나는데 와 말이 어렵다. 실제 출력 즉 인터랙션은 저하가 된다라는 거지. 상호작용. 그 단어만 보는 거. 성격이 이래서 그러니까 성격? 성격 유형이 뭐 어떻게 됐고 성격이 이상하고 뭐 저렇고. 아이
알고 보면 착해. 저게 별로야. 뭐 이런 거. 그것만 보이면서 그거를 평가하고 판단을 하는데 뇌에 자원을 쓰고 직접적으로 말하는데 교환하는데 쓰는 데는 에너지 처리가 덜하다는 그런 맥락이지.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 그렇게 저하된 인터랙션을 우리 다들 사회생활 하잖아, 그치? 사회생활. 사회가 뭐 별거 있어요? 어떤 회사를 다녀야지 사회생활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자기 몫을 하면 그게 사회생활이라고 나는 생각해. 나 같은 경우 회사 생활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기 때문에 잘렸지. 20대 때.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사람 밖에서 만났을 때 하는 대화가 뻔해 뻔하잖아. 뻔해. 보여.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도 봐야지 보이지. 봐야지 보이지. 보인다고는 안 해야겠다. 자동 반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하된 인터랙션은 이렇게 반사적인 스크립트 같은 패턴화된 스킨으로 대신한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잘 지내셨어요. 나랑은 상관없지. 근데, 빨리 지나가라. 예, 담배 한 갑 주세요. 디스 하나 주세요. 말보로 주세요. 새로 주세요. 잠시 주시고요.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왜? 그렇게 해야지 마찰이 최대한 줄어드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사적인 사이에서도 대화를 할 때 이런 측면이 있었어. 뭔가 이 밥상 앞에서 통조림 멘트나 따고 있는 거는 식사가 아니야. 그건 대화의 원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내놓는 저가형 대체제일 뿐이다. 현실은 우리가 밖에서 저기 바운더리에서 손님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압력이 느껴지냐 분명히 모니터 하지 말라고. 눈빛, 표정, 이 타이밍, 어떤 보이지 않는 예측과 밀당.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를 누르는 거야? 뭔가 어쩌자는 거야? 이런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 그게 순간적으로 길어봤자 10초, 보통은 5초, 아니 3초, 2초, 1초. 그 순간적인 그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그렇게 현실은 압력을 견뎌야 하는 복잡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를 짜여 맞힌 인터페이스, 어떤 그런 스키너된 멘트와 대응 방식, 매뉴얼화된 문법으로 얘기를 했을 때 느낌이 없지. 느낌을 죽여버리면 상관이 없어. 근데 그러면 느낌을 추구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게 내 생각이에요. 한편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성격을 봤을 때 나는 좀 이런 걸 느꼈어. 이 사람이 착한 놈이든 나쁜 놈이든 궁지에 몰리면 그 상황을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말을 자동적으로 뱉더라고. 나도 그래.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 보니까 사회는 100% 진실로 돌아가지 않는다. 만약에 진실로 돌아간다고 해볼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누구랑 연락을 한다고 쳐. 면전에 대고
내가 너한테 연락하는 이유가 있잖아. 사실은 네가 만만해 보이고 연락하기 안전해서야. 내가 지금 더럽게 외로운데 받아줄 사람이 너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안 받아줄 것 같아서 너한테 연락을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보고 싶어서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냥 생각나서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랬어. 페르소나라는 어떤 가면을 우리가 쓰고 만난다. 난 좀 이게 되게 상투적인 뻔한 소리 같아. 그게 현실을 설명하는 어떤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는데, 페르소나를 얘기한 게 칼 융이었죠. 어떤 또 원형의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림자의 자아가 있고. 그런데 그럼 어쩔 거야. 우린 밖에서 사람을 상대하면서 실제로 호흡하고 숨소리를 섞고 어떤 리스크가 생기고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고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린 그때 분명히 반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 지금 그때 우린 가면을 내가 쓰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모르는데 지금 뭔 가면을 내가 가면을 왜 써? 가면인지 모르지도 모르겠어. 안 그래? 그게 현실을 설명하는 모델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게 현실을 대변하지는 못했었어. 과학계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모든 모델은 틀렸다. 하지만 그럴싸한 유용한 모델은 있다. 저는 그게 페르소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 한동안 나도 그게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살면서 가면을 뭔가 쓰고 억누로 연기하느라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은 거 억압받은 거요. 그런가? 그런가 진짜? 진짜? 그럴싸한 소리 같은데? 막 이런 느낌 있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연기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어떤 무대 위에서 지불한 연기료의 영수증이 날아와서 내가 압박받은 거라고 생각해. 즉 아이덴티티 코스트가 지출이 돼서. 편한 사람이 좋다는 말이 있죠. 근데 뭔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설득당할 것 같아. 나도 편한 사람이 좋으니까. 근데 난 누군가한테 편할 거 아니라 난 편할 땐 편하거든. 근데 저기 더럽게 불편하다라는 얘기도 들었지. 이렇게 사귀고 있을 때는, 이렇게 만났을 때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 봤을 때 편한 사람이 좋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야. 근데 이거는 왜 좋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이렇다. 아마 서로가 예측이 가능하고 안전해 보여서 그게 편한 게 아닐까. 뭐 내가 억지로 이런 걸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좀 그래. 뭐 해석의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22% 정도는 뭐 합당한 소리인 것 같은데 그렇게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난 좀 생각이 다른 게, 이 어떤 이 불편한 존재로서 난 내가 이렇게 만날 때 난 이 사람을 얘를 영원히 이해를 못하는 게 좋아. 얘도 나를 영원히 이해를 못했으면 좋겠어. 서로 완전할 수 이해할 수 없는 그 불편함이
나는 아가 아니라 좋아진 것 같아. 우리가 인간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와 그런 느낌을 진짜 이게 이런 거 같다라는 거랑 다른 거잖아. 이해하면 편하면서 편함 속에 갇히는 건가? 이해에 갇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 이해하면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아는데 잘 안 되지. 그래서 난 불편한 게 좋은데 이 아이덴티티 코스트가 쭉 낮게 유지되는 것보다 변동성이 있는 게 좋아요. 오늘 얘기는 이 정도였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리고 즐거우세요. 장태현이었습니다.